여가부 동성애 조장하고 성관계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 대거 초등학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날 그 양현희 기자에 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접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 등이 제공한 약 200여 종들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책들을 다 이제 누가 보내줘서 공부를 보게 됐어요. 보면서 더 놀라게 됐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은 이 마음이 끌린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로 마음이 끌린다면은 마음 네 가는 대로 그냥 얘들한테, 아니 세상에 얘들한테, 이런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뽀뽀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곧 육체적인 관계를 이렇게, 사랑은 곧 육적인 관계로 이렇게 인식하게 해놨어요. 첫 페이지부터 아예 그냥 사랑하게 된다면 입맞춤하고 부비부비 꼭 껴안아보고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아는 자매님은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조심스럽대요. 그 이런 이미지를 너무 이제 봐버리는 바람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너무 왜곡되게 느껴져서 자녀들한테도 그 말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놀라운 것은 옆에 가운데 그림 보십시오.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게 되는 동화책이에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개념이 변화가 됐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진짜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동성끼리죠. 그 다음에 옆에 세 번째 그림도 그냥 벌거벗겨서 그냥 같이 있는 여성끼리. 그러니까 완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런 문제 없는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랑한다면, 말도 사랑한다면 입술 보지, 입술.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끌린다면, 말은 웃지는 않지만 그냥 입술, 달콤한 옆에 뭐가 있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나온 수간을 가장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듯이 동물과의 그 관계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자연스럽게, 동물도 그냥 이미 사랑이라는 개념이 육적인 관계를 뽀뽀하고, 그래서 입술도 크게 해서 얼굴도 벌겋게 뻘거졌잖아요. 말을 보고 여성이 가슴도 크게 나와 있고, 여성이 상기되어 있는 쪽으로 말을 보고, 옆에 밑에 그림은 막 역시 볼에 뻘고해가지고 사랑의 하트, 이렇게 말을 보고. 이 진짜 놀라운,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 근데 외국의 그림이 상 받았다고 그 교과에는 칭찬하는 거예요. 상 받아서 괜찮다고. 아니, 백주 대낮, 진짜 이게,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또 냄새를 맡으면 사랑을 느낄 수도 있대요. 감각, 이게 변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막 스타킹 냄새 맡고 막 그런 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흥분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냄새를 통해서도. 냄새를 맡으면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장이 사랑은 육적인 것으로 막 안고 부부비 뭐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막 이렇게 해요. 냄새를 통해서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약간 흥분을 느끼는. 예. 이게 초등학생 배치된 킁킁킁. 예. 그러면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지지. 그래놓고 이렇게 또 껴안고 이렇게 있는, 뽀뽀하고 얼굴이 빨개져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큐피트도 보십시오. 완전 개걸스럽게 약간 이렇게 완전 탐욕스러운. 그리고 사탕, 딸기 뽀뽀. 그러니까 사탕, 이거를 이미지를 넣어서 사랑은 뽀뽀, 달콤, 육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근데 큐피트를 통해서 꽂히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사랑은 책임인데 책임도 없애 버렸어요.
이게 이 은근히 여기 노리는 것은 그냥 이 쿠피트의 사랑을 맞으면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랑을 맞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책임 회피도 하게끔 해놨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동물에서 냄새를 맡고 하든 뭐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게 동화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다움이라는 나다움 뭐 아빠다움, 엄마다움, 딸다움, 아들다움 그 나다움이라는 아빠 인권선언에 보면요. 이게 다 좋은 말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가짜라는 것은 진짜랑 비슷할수록 무서운 가짜라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15조. 아빠의 권리 중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남자가 남자 손을 잡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뭐가 지금 씌었는지 모르겠어요.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 저기 좀 봐요 모래성이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둘이 꽂혀 있어. 이제 육아보다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있다. 너희들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끼리 손잡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아빠의 권리래요.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어떤 의무나 책임 그런 게 강조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 인권 선언에도요. 그 옆에 보면 밑에 15조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모든 것 생명도 내가 다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옆에 보면 재밌는 거는요. 옆에 아이가 아빠 엄마 나 발이 안 빠져요 하는데 엄마는 아이한테 관심 갖지 않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 너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나는 엄마지만 너희들한테 그냥 옆에 남자 그냥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는 엄마 나는 거 보이죠? 아빠한테 보내게 사진 좀 찍어줄래요? 관심 없어. 엄마는 내가 원하는 데 사랑할 수 있어. 너희들 안 보는 게 내 권리야. 이제 그거를 마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인권 선언이라고, 이게 인권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딸 인권 선언은 볼까요? 핵심적인 거. 자, 남자든 여자든 좋아할 수 있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뭐 양성, 다성 뭐 다 가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남자든 여자든. 이게 여자 인권 선언이, 딸의 인권 선언.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아들 인권 선언 볼까요? 아들 인권 선언. 이 책 지금 내용이. 여기도 역시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남자들끼리 있고 막 있고. 드디어 우리만 남았어. 막 남자들끼리. 이것이 아이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가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한가위 뒤집어 버리는 내용들이 여가부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비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도 또 심각합니다.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젠더 개념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건데, 젠더가 뭐냐, 그러면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왠지 기분이 여자인 것 같아. 그럼 여자로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아침에는 남자인 것 같다가 저녁에도 여자인 것 같다가 또 자기 전에 또 남자인 것 같아. 뭐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젠더예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 전까지 젠더가 60여 종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100종류가 넘어요. 시간마다 바뀔 수가 있거든, 성이. 내 기분에 따라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젠더가. 그게 젠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물고기 비유를 들어요. 이모는 여러 물고기들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 보렴, 얘는 흰둥가리란다. 흰둥가리는 어릴 때 모두 남자야. 뭐라고? 그 중에는 가장 크게 자란 녀석이 여자가 돼.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동물을 이제 합리화시켜주는 동물을 이게 우리가 물고기냐고요, 인간이. 근데 물고기를 통해서 인간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이제 책이에요, 동화책이에요. 그때 가장 조그만 흰 동가리가 나에게 말을 하지 뭐야. 너도 크면 여자가 될 수 있어. 뭐라고? 아니야, 나는 아무리 커도 여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다 흰 동가리가 휙 제주를 넘고는 말했지. 뭐라고? 이상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이상하다는 거. 흰 동가리가 진짜 쟤 이상하다 진짜. 아니 왜 커서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미 트랜스젠더가 너무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머물러 있는 것을 그 자체를 이상하게 아예 딱 규정을 지은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걸 아주 정당하게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으로 이렇게 아예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죠? 뉴스나 방송은 이런까지 심층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CNBS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렴 얘는 도화돔이란다. 도화돔은 남자가 알을 돌봐. 뭐라고? 알을 입속에 넣고 돌본단다. 남자가 임신을 이제 하는 경우예요. 이제 애들한테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수컷에서 나온 새끼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컷에서 나온 새끼. 이제 이게 동화책 이야기예요. 아이들은요, 이게 분별이 없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해마도 또 이제 해마는 배의 주머니 사기를 키운단다. 뭐라고? 아니지 그건 이상하지 않아. 그때 배가 불룩한 해마가 말했다. 아이고 무거워. 배가 너무 무거워. 우유 아빠는 힘들어. 뭐라고? 아빠가 이제 유가 볼록 나왔어요. 배가. 이게 지극히 정상적임을. 내가 아빠야. 엄마가 아니고? 무슨 소리야. 장난 그만. 너도 내 아빠가 품고 다녔잖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 자, 여기서 이 책에 나온 물고기에 대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 권 있지만 제가 이제 짧게 정리합니다. 흰 동가리는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에서 태어나요. 조금 자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 수컷이 된답니다. 그리고 보통 가장 큰 게 자란 놈이 어른 암컷으로 바뀌지요. 흰 동가리는 대개 가장 큰 어른 암컷, 두 번째는 큰 어른 수컷, 그리고 한두 마리의 새끼가 사이좋게 살아요. 암컷이 없어지면 어른 수컷이 암컷으로 바뀌고 새끼가 어른 수컷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새끼일 때 수컷인 물고기는 흰 동가리 말고도 또 있답니다. 반대로 새끼일 때 모두 암컷인 물고기도 많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또한 아침에 남자, 저녁에 여자, 양성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인간을 물고기화 시켜버렸습니다. 도화돔은 입속에 새끼를 키우는 물고기예요. 암컷은 알을 덩어리로 넣는답니다. 수컷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알을 자신의 입속에 넣고요. 그러고는 입속에 있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요. 해마. 수컷은 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암컷에게서 받은 알을 주머니 속에서 수정시키고 알에서 깨어난 새끼가 조금 자랄 때까지 품고 있지요. 이 책에 나온 물고기들은 가까운 바다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초롱아귀는 보기가 어려워요. 세계 어느 바다에나 있지만 수심 300에서 1250m 정도의 아주 깊은 곳에 살기 때문이지요. 최대 길이가 60cm 정도 되는 암컷의 견주어 수컷은 아주 작아요. 수컷의 크기가 고작 1.2, 8.7cm 정도거든요. 수컷은 암컷을 만나면 수컷의 몸에 꼭 달라붙어 있대요. 그러다가 마침내 암컷 몸의 일부가 돼요. 영양분도 암컷의 혈관에서 얻어 살아간대요. 이걸 모두 이제 젠더 개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이성애화 문제. 저도 이번에 좀 부끄럽게도 이거에 좀 심각하게 느꼈는데 여가부에 선정한 나다움 어린 책 일부 도서들은 적이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적이성애화란 뭐냐 그러면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 어린 나이부터 성에 관한 아주 자세한 교육을 시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정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즉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나 섹스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자신도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는 것. 이게 적의성애와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미 이 아이들에게 보급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상 받았대요.
이제 여기는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달팽이. 이종 결합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도 있고 봅시다. 이제 이 책에 그 책에 나온 책이에요. 자, 어머니가 난자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만들 수 없을 때 기증된 난자, 수정시킨 남성의 정자에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이거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을 체수정 시술 의사가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여성의 기증한 난자를 이용해서 정말 이게 또 밑에는요, 더 웃긴 것은요, 기증된 정자, 수정시킴 여성의 난자 해가지고 부부관계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윤리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나 그냥 이렇게 뭐 아빠 엄마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난자 정자 만나서 뭐 그냥 생명 만들어 인간의 어떤 품위라든가 인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특수사항을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거. 방금 이제 소기성애는 여기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검정것은 제가 지운 겁니다. 책에는 이게 없어요.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19금이어서 제가 검정거 동그랗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살짝 보여줄까요? 조절할 수 있는데. 예, 아니,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적나라하게 모습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도요, 장면이 그대로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애들이 보는, 1학년 때부터 보는, 유치부 애들부터 보는 동화책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책도 역시, 걸스토크라는, 사춘기라면 정작 말해주지 않은 것들을 해놔가지고, 이 책은 여성의 성기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그것도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다음에, 여성의 자유와 섹스, 피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미 아이 어릴 때부터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콘돔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제가 차마 여성의 성기 정말 그 적나라한 사진은 여기에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이것만 그냥 콘돔 쉽게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콘돔 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행위는 언제든지 그냥 동화책 보면 이게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든 책들이 그걸 지향해요. 자, 자꾸 내 마음이 끌린다면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막 키스하고 그래서 콘돔 끼고 관계하고 이거 완전히 프리섹스 문화를 이미 어린 아이에게 그냥 콘돔 끼우면 되잖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바로 고소당하고요. 막대한 배상금 물게 돼 있어요. 예, 나 목욕당했거든요. 내 성적 지향을 왜곡했고, 나 때문에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어. 그래서 저를 고소하면 저는 방송 사과해야 되고요. 이 방송 못하고 벌금 물고요. 벌금 안 물면 감옥 가야 돼요. 진짜예요. 자,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2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기본권에는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 뜻에 어긋남으로 그런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면 오히려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차별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말도 못해, 이제. 이게 차별이죠. 내가 종교적인, 내 신앙적인 어떤 주장, 윤리적인 문제를 내가 차별받게 돼, 이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 차별금지법으로 나를 막아버리니까. 내가 차별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 벌금 물어야 돼. 나 감옥 가야 돼. 말도 못해. 내가 억눌려야 돼, 이제. 내 양심이. 인권의 법에 의해서. 내 인권은 어디 갔냐고요, 그러면. 내가 사회에 윤리적인 것을 이것 때문에 신부가 됐는데 나는 어디 가냐고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되죠. 국가 법에 의해서 나의 침묵을. 자, 제가 오늘은 진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의 핵심만 얘기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성별의 정의예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아니, 법안 문구 이렇게 애매해도 되는 거예요. 법은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애매하면 여기서 모든 걸 적용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예요? 대체 이게 뭐예요? 대답 못해요. 내가 만약에 상장한 국회의원한테 그 외에 분류할 성이 뭐냐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 못해요. 자, 미국 뉴욕주에서는요, 이 분류할 수 있는 성이 31개예요. 뭐, 각, 피약, 뭐, 소화성애, 이 별, 지금 생각하는 별, 진짜, 뭐, 차량성애, 차량복 홍보하는 그런 별, 그까지 31개예요. 젠더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제 31개. 근데 지금 60개까지 퍼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60개 아니라 100개 정도. 분류회의도 100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스케일이 커요, 국회의원들은. 그것 외에 앞으로 생기는 성까지 다 인권의 범주에 성별의 정의 넣겠다는 거예요. 스케일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나온지 법안의 내용은 이렇게 말해놓고 성별의 정의를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해놓고 뒤에는 이제 성별은 참 심해돼서는 안 된다. 방송에도 뭐든 안 된다. 성별 이 단어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별 그러면 남성, 여성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 차별하면 안 되지. 여성 차별하면 안 되지. 그것만 생각해서 찬성한다고요. 속은 거라고요. 여기에 악마는 디테일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별은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제하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거예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양성, 여기에는 뉴욕을 넘어서 울트라성, 이제 별 성적인 취향, 성적인 어떤 다양한, 그것까지 다 인권의 범주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상상하기 힘든, 예. 자, 그래서 진한 것이 나오죠. 젠더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을 뜻합니다. 젠더론을 따르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내가 인지하는 성을 내 성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자신을 여자인 것 같다고 여기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을 남자인 것 같다고 여기면 남자인 것이며, 자신을 중성인 것 같다고 여기면 중성인 것이면 중성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그렇게 존중해 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분한테 이제 들었는데, 지금 미국 간호사가요, 자매님이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잔데도 뭐라 해야 된대요. 그렇게 교육받은대요. 난 당신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남자로 불러야 되냐? 아니면 미세스로 부르냐? 미스라 불러야 되냐? 아니면 피메일, 메일로 불러야 되냐? 그렇게 물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번에도 물어볼 거예요. 간호사가 와서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여자로 써야 되나요? 남자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중성이라고 써야 되나요? 양성이라고 써야 되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미리 간호대 그렇게 교육 받아요. 예. 왜냐면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이제 좀 보세요.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나왔고 뒤에 보세요. 이제 근데 이건 먼저 얘기하고요. 교황청 2019년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이 젠더 문화에 대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사랑의 기쁨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성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프란시스코 교황님 말씀이에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젠더의 개념 말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성호성을 부정한다. 교황청이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도. 그리고 성에 대한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것이다. 기존의 남성, 여성 부부관계의 그런 어떤 역할이나 모든 관계를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차원의 인간 정체성과 정서적 친밀을 조장하는 교육계획과 입법을 이야기한다. 그 결과로 인간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되고, 또한 시간이 흐르면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 것 같으면 남자인 거,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인 것이고, 중성인 것 같으면 중성인 것이고, 하느님이 성을 결정하지 않아요. 성은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했죠. 성적 지향. 그러니까 2조 사항인데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내가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뭐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내 성적인 취향, 성적 지향은 성적 취향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차량을 보고 흥분을 하든 내가 어린아이를 보고 흥분하든 그건 내 성적 취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 만약에 제가 그래서 내가 방금 이 동화책 가지고 이거를 비난했어요. 이거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로 2조 사항에 의해서 저는 인권에 걸려요. 봐요. 성적 지향이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건드는 거예요. 동화책에 동성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2조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또한 2조 5항.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무슨 뜻인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 것 같으면 여자인 것이고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남들이 나를 남자로 보든 남들이 남자로 봐도 내가 여자라면 여자인 거라는 거.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 개념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하면 교황님도 비판받아야 되고 교황님도 고소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당에서 만약에 젠더를 뭐라 했다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국내법에 적용돼가지고 교황님도 고소당합니다. 교황님도 벌금도 물어야 돼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의 2조 1항, 4항, 5항에 의해서 저는 오늘 그 아이들에 대한 동화책 비난함 만약에 이 여가부 정말 너희들 당신들 그러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가부도 나를 고소할 수 있고 이 인권법에 의해서 동성애자들도 또 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자존심 상했다 상처를 받다 그러면 나를 고소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2000년 미국 외국 사람입니다. 에버린 보데트는 레즈비언인 부하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02년 동성애자들은 미국 미시간 퍼데일 시에 압력을 가하여 경찰서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침례교 목사의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 목사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견해를 가지고 영적 폭행을 저지르는 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시의회는 해임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제돼야 한다는 결의하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초등학교 7학년 때 이성간 성행위 및 학문 성행위를 가르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 교육합니다. 의무 교육입니다. 2006년에 캐나다의 한 CEO는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이라는 발언을 해서 벌금 $1,000와 사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써 14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벌금이 훨씬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2008년 미국 청소년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울트라라니까 더 심한 그런. 2008년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비등 매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7,000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목사가 길에서 설교하던 중에 동성애자 질문에 동성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라고 대답하여 구금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조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대만 교육부는 2011년 학년에도 초등학교 9년 교과 과정에 동성애 차별 금지하는 내용을 성평등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화민국 연구에 따르면 타이완의 동성애자 20%가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방금 했던 동화책들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교사가 이거 거절하면 해면, 파면 사유가 될 것입니다. 교사 못할 것입니다. 인권법에 의해서. 미국 오리건주에서 동성애자가 결혼 케이크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한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식을 앞두고 케이크 이건 말했던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내리지만 2010년 뉴욕시는 이 세상에는 31개의 성이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2개 외에 그 외에 알 수 없는 성까지 포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2조 1항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예.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하고 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그녀 대신에 중립적인 성 쓰도록 했습니다.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녀가 성 정체성을 밝히거나 성적 표현의 자유를 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교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학대라고 보고 주정부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자체는 그 사람 인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입양은 물론 남동생의 정자를 이용한 레즈비언 커플의 인공수정과 출산, 게이 커플을 대리모 이용 전혀 출산 등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우리나라 동화책 이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보였잖아요.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너무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그냥 이런 일이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읽혀집니다. 가톨릭 교회 가르침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결에서 2357항은 동성애는 동성애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가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각가지 형태를 띄어왔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아직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이다 후천이다 오늘 우리 논의하지 않고 단지 영향은 임신 중에 영향, 부모가 임신 중에 동성애 영화를 많이 바꿨다거나 집안 대대로 술집을 운영했다거나 그런 성에 관련된 죄를 많이 졌다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면 자녀도 바람 피울 가능성이 좀 있고 아버지가 도박을 많이 하면 자식들도 도박기가 좀 많죠.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각가지 형태를 띄워왔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바탕을 두어 교회는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이라고 성서는 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왔다. 동성애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라고 했고 2359항은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했고 2360항은 성은 남녀의 부부를 위한 것이다. 성은 결혼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어. 남녀의 부부의 애를 위한 것이다. 부부서니까 자녀 출산입니다. 성의 목적은. 성서는 직접적으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19절 보면 동성애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도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어떤 짐승과도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너희는 부정하게 된다. 여자와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그건 추잡한지.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동화책에 마음이 끌린다면 말을 보고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화책에 내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8절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자연을 거스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와 맺는 자연스러운 육체관계를 그만두고 저희끼리 세격을 불태웠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리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을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께서는 동성애 자체를 그들 스스로 짓는 벌, 스스로 부당하게 하게 내버려 둔 그런 죄로 이렇게 고린토일서 6장 9절 11절에도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와 우상숭배자도 간음한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 나라 차지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하느님 나라잖아요.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언위는 성의 문화라는 책에서 정결은 고급 문화의 필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규범의 균형이 잡히면 그 사회의 수준은 높아지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문화도 형성되지만
성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는 하느님도 공경하지 않고 가족과의 윤리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더 심각하죠.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일찍 통과된 나라들은 뭐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살률, 이혼,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많지만 더 이게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훨씬 더 가정이 무너지는,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의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전쟁, 개인과 개인, 가족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전쟁, 지역이 전쟁, 나라가 전쟁. 그래서 윤리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윤리의 기준은 나야. 하느님이 아니야. 양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둬. 그것을 차별금지법은 보장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 윤리적인, 내가 남자가든 여자는 뭐 양성이든 동성이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윤리 차별금지법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윤리 기준은 너야.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짧게 차별금지법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대체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 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차별금지 그럼 남녀, 여성, 뭐 장애인, 뭐 이주민 이미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격가지로 집어넣고 핵심은 성의 해방입니다. 프리섹스고 모든 성의 해방, 그리고 윤리의 기준은 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거입니다. 진짜로 부모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통과된다면 자살률 급증하게, 청소년 자살률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자료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든지 이런 자료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 아닙니다.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보내야 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었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편지 보내고 만나고 또 1인 시위도 마스크 쓰고 하고 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짧은 소책자 제 돈도 투자하고 서포비도 누가 보내줬지만 또 저도 좀 투자하고 해서 뭐 조그만 소책자입니다.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파일러 이거거든요. 차별 소책자 몇 페이지 된 내용인데 보내드리고 있고 또 파일을 원하시면 파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권까지만 보내고 있어요. 또 너무 많이 막혀서 지금 벌써 10,000권이 다 나갔고 다시 또 재판 찍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많이 공부하고 우리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도록 합시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톨릭도 아이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아이들이 없는데 진짜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다 출판사에서 제 책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 책이 서울대교구 인가 받았어요. 근데 어떤 예비 신학생이 어떤 신부님에 의해 추천 도서라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홈페이지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비 신학교 추천 도서라고 근데 추천 도서는 아니고 어떤 분이 읽어보라고 보냈다는 거 있죠. 왜곡되고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라고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그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안 하고 있으니 휴가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 또 봉사자가 편집해서 올려줄 것입니다.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시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막아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